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오아름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시승할 차는 전기차인데요. 그 중에서도 국산 EV 중에서 이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고 하는 코나 EV를 준비를 했습니다.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가 405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직접 확인하시기도 좀 어렵고, 아무래도 이 방전이라는 위험 때문에 이 끝까지 주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400km가 정말 넘는지 오늘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승을 시작하려고 마포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출근들을 다 안 하셨는지 좀 길이 막히네요. 네, 오히려 좀 가다서다를 반복하니까 이 회생제동 시스템도 작동을 하면서 오히려 좀 주행거리에는 더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엔진 차로 이런 출퇴근길을 가면 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연비도 좀 낮아지고요. 네, 근데 지금 전기차로 가면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는 좀 줄 것 같아요. 이게 주행 감각도 되게 부드럽고 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길은 막혀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네. 효율은 좋아지니까 네, 좀 오히려 좀 보상받는 느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충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420km 정도였는데 저희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좀 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할 때 주행 거리는 413km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더울 때는 에어컨도 좀 켜고 하는 것이 실주행에 가까운 주행 거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좀 실주행에 맞춰서 좀 짜여진 각본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비가 7.34 정도 나오고 있어요, 킬로와트당. 근데 이게 공인 효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공인 효율은 5km가 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정속 주행을 하고 좀 막히는 길을 달리다 보니까 연비가 훨씬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최고로 높였을 때는 뭐 8km 정도도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주행 거리를 계산하다 보면은 계속 늘었다가 약간 줄었다가 하기도 하네요. 확실히 이제 모터만 계속 돌려야 되다 보니까 아까보다 평균 효율이 살짝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네. 변속기 자체가 없는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속도를 올릴 수 있죠. 네, 가속을 하면서도 그런 변속 충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변속 충격이 온다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엔진도 조용하고 또 이런 변속기 이런 떨림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풍절음 같은 게 조금 더 민감해질 그렇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바람 소리 그리고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소음이 없다 보니까 느껴질 정도로 조용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서해안고속도로를 계속 타고 있고요. 어디쯤이냐면은 대전으로 빠지는 당진 분기점쯤에 와 있습니다. 한 100km 정도 좀 안 탄 것 같은데 지금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329km 남았네요. 그리고 군산까지는 아직 119km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꽤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저속에서 주행을 할 수는 없고 90에서 100, 110 이 정도 속도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무난한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기차 따지다 보면 이제 가격을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어느 정도?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우선 이게 되게 장거리용이 있고 단거리용이 있잖아요. 경제성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우선 4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장거리용? 네, 장거리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경제 그 트림보다는 한 몇백만 원 정도 비싼 수준인데 얘는 가격이 5,500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보조금 받지 않은 가격대고 거기서 뭐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 내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500만 원 내외에서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료비가 적게 되니까 탐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3,500만 원 수준인데 근데 올해까지는 3,5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보조금 전기차 낮아지죠. 보조금이 조금 줄어든다고 알려졌어요. 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전기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주행거리가 부족한 주행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굳이 이제 신형을 기다려서 좀 더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사야지라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거면 아무래도 오래 좀 하시는 게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보조금이 줄어드는데 또 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팔아야 배출가스량을 낮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아마도 이 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원가 절감을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또 소비자들의 생각이고 그렇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차값을 본인들이 스스로 내려주기가 아무래도 좀 원가나 수익성 측면에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자발적으로 내릴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아직은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자, 어느덧 군산 IC가 7.1km 정도 남았는데 잘 가고 있나요? 네, 처음 시작할 때 목적지가 한 220km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16km 남았으니까 200km는 거뜬히 지금 주행을 해왔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1회 충전 주행거리, 가능 주행거리가 413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219km 남았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딱 남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지금 잘 돌아갈 수 있겠죠, 저희?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도 사실 200km가 훨씬 넘는 220km, 230km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게 1회 그 주행 가는 거리가 405km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제가 엄청 얌전하게 운전을 해서 돌아가야겠네요. 연비 운전을 좀 최대한 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고 네. 아니면은 뭐 저희가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까지 한번 불러서 네. 서비스가 정말 잘 되는지 금방 오는지 뭐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군산 나들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km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운전이 끝났습니다. 200km. 너무 부러운데요. 드디어 이제 1km를 목적지 1km를 남기고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걸어가도 될 정도의. 네, 이제 코앞에서 차를 세울 건데요. 정말 길었습니다. 220km.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세우겠습니다. 네, 저희가 쉬지 않고 220km 달려왔는데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또 220km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운전자 교대를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록 할 텐데요. 구비성 기자가 이제 나머지 200km 정도를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행 가는 거리보다 가야 할 거리가 더 길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앞섰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얌전히 네. 연비 운전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검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경로상의 충전소를 이용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네, 무섭습니다.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가야 할 킬로미터는 220km인데 지금 주행 거리상 200km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우선 가까운 충전소를 우선 검색을 한번 해놓고 서울에서 가까운 충전소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 우선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간 다음에 혹시 정말 안 되게 되면은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행 모드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바꾸면 바꿀수록 뭐랄까요, 엑셀 페달의 감각이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기차의 주행 감각이 너무 단조롭다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차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컴포트로 쓰셨던 것 같은데 에코 모드로 하면은 이 엑셀에서 가속을 할 때 가속하다 페달을 떼면은 갑자기 브레이크가 개입이 되면서 그 회생제동 시스템이죠. 네. 개입이 되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따로 이제 뭐 다른 브레이크를 작동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쵸. 되도록. 지금 신호 걸려서 잠깐 섰는데 마지막에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완벽히 서야 할 때만 브레이크를 네. 밟는 거고 이제 발을 떼면은 바로 이제 속도가 감속이 되면서 네. 좀 페달링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같습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크 디스크를 많이 쓰지 오래 쓸 않기 수 때문에 있죠. 네. 내구성 측면에서도 네.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맞물리면서 유지 관리비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드디어 군산을 벗어나서 서천 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만큼 그 고속도로 주행보조 장치인 HDA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요. 시속 90km의 제한을 걸어놓고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페달에서 발을 떼겠습니다. 되게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틀어놓고 가면은 뭐 쉽게 가겠는데요, 서울까지. 네, 지금 약간 꺾이는 왼쪽으로 꺾이는 커브길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장시간 이어지는 기능은 아니다 보니까 핸들을 살짝 잡았다가 네, 안 잡으면 이렇게 경보음이 잡으려 돼. 오기도 경보음이 합니다. 울리면 잡았다가 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규상 이렇게 계속 떼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손이라도 얹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잘 가고 있네요. 네, 완만한 곡선은 뭐 무난하게 잘 갔습니다. 지금 앞차랑 좀 가까워지니까 지금 시속 80km까지 속도를 줄였어요. 네. 아주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좀 저희가 다시 목적지 출발지이자 이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월드컵 경기장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지금 이게 서울로 들어가는 차인지 아무튼 좀 정체가 시작이 됐어요. 회생제동 시스템을 잘만 또 활용하면 사실 서울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를 하는 게 좋겠죠. 전기차에서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에서도 똑같은 것 네. 같아요. 기름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불안한 것처럼. 네, 드디어 장장 한나절에 걸친 저희의 전기차 시승이 끝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400km 넘게 달렸죠, 저희가. 네, 원래 목표했던 400km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네, 충전소가 있는 비봉까지 오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주행 가능한 거리가 30km 정도 남아 있어서 총 주행 거리는 430km 정도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 부산 편도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네, 저희가 대신 이 검증을 해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는 우려를 좀 벗으시고 400km 정도 주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션은 성공인 것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